깜짝이야. 그래. 수업 시작하죠. 이제 주위에 여러분들 학교도 조금씩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일부분은 밀접 접촉으로 못 오고 일부분은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휴강은 절대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학원에서도 수업하고 동시에 줌수업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는 이상 학원은 계속 나온다고. 저희 학교 확진자 2명인데요. 너희 반이야? 몇 반이요? 그럼 괜찮아요.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그러면 안 나오게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줌으로 이제 접속해서 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훈이랑 거기 뒤에 보이니? 네, 잘 보여요. 그래요? 알겠어요. 질문을 받기 싫어서 멀리 가는 건 아니지? 오케이. 밴드에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 의무화 있는 학교들 때문에 야자반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월수금은 우리 원래 7시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야자반은 월, 수, 목이에요. 월, 수, 목. 왜냐하면 금요일이 선생님이 야자반이 이미 기존에 진행하던 반이 있어가지고 그 반을 못 옮겼어요. 그래서 월, 수, 목이고 10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다 야자하는 주죠. 몇몇 빼고. 맞지? 그리도 다음 주부터죠. 수영이도 다음 주고. 월요일만 그렇고. 그래서 쌤이 밴드에다가 월요일에 야자반 출석하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거기에 댓글로 저는 그날 야자반입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몇 명이 오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리고 둘 다 올 수 있는데 2번 다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같은 내용이라서 복습 차원에서 들어도 되는데 둘 다 안 오는 건 안 돼. 알았지? 7시에 못 와가지고 10시 30분에 갈게요 하고 부라치고 안 오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은 월수금 7시, 그 다음에 월수목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선생님이 오는 학생들 체크를 할 테니까 꼭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페이지로 가봅시다. 오늘은 227페이지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러분들 질문 주는 분들은 한 번도 없어서 잘 푸나 싶은데요. 좀 어렵죠, 그죠? 뒤쪽으로 갈수록. 이거 체크를 꼭 하세요. 질문은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자, 오늘은 좀 독특한 방정식 몇 가지를 해결하고 이게 연립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 용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식의 특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계수가 서로 대칭인 여기를 표시를 할게요. 계수가 서로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 계수가 대칭이에요. 그럼 계수들은 미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최고차항이 4차인 거 먼저 볼게요. 4차. 그 밑에는 5차니까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보겠다라는 건데 처음에 4차를 먼저 보면 항이 몇 개 있는지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이 있어요. 그러면 정중앙에 있는 항이 누구냐면 이 녀석이란 말이야. 맞지? 홀수, 최고차항의 차수가 홀수인 거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개예요. 그럼 정중앙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약간 다르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와서 정중앙에 있는 cx 제곱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접었을 때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랑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녀석이랑 개수가 똑같고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이랑 접었을 때 개수가 똑같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뭐 어려운 용어 아니잖아, 그지?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짝수개인 거 보면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것 기준으로 보면 개수가 역시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 형태를 이룬다.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눈에 딱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의 풀이를 아래처럼 한다예요.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둘 다 핵심 되는 내용을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두 풀이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같은 개수를 묶어낸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있으니까 그 대칭 형태로 있는 개수들을 묶어내기 위해서 아래쪽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둘 다의 핵심만 짚어보면요. 이겁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홀수 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한 단계를 거칠 거고 이따가 문제 풀이하면서 할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1차식 인수를 하나 꺼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낮추죠. 그런 다음에 짝수 차수 상반 반정식이니까 얘도 x제곱으로 나눈다. 결국은 이 둘 다 같은 개수를 묶어내기 위해서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의 형태를 보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기 1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노트로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노트 다 가져왔나요? 책에다가 풀 공간이 없으면 노트에다가 꼭 푸세요. 자, 식의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이 지금 최고차항의 차수가 4차예요. 항의 개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정중앙에 있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가만히 봤더니 개수가 플러스 5, 플러스 5, 대칭, 플러스 1, 플러스 1, 대칭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상반 방정식이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개수들을 묶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묶일 거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묶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보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식만 쓰면 되니까. 그러면 x4차를 제곱으로 나누면 x2차가 되겠죠. 3차를 2차로 나누면 1차가 되겠죠. 개수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1차인데 2차로 나눌 거니까 분모의 1차가 남겠네요. 그래서 x분의 5, 그 다음은 x제곱분의 1는 0 이렇게 식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수를 묶어낸다라는 의미가 개수들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5x 5가 들어있는 이 녀석을 한 세트로 묶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배치를 다시 한번 하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세모로 한 5x와 x분의 5는 5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5로 묶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x분의 1 빼기 4는 0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 단원에서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x 빼기 x분의 1을 가지고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 모양 변형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변형되냐면 요만큼만 할게요. 얘는 우리가 뒤에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먼저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분의 1 오 밑줄 친 저 녀석이 나오네. 그런데 완전 제곱을 전개했을 때 곱한 것의 2배 그러면 x랑 x분의 1 곱하면 1 그것의 2배니까 2가 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2가 없으니까 빼기 2까지 해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빼기 2는 뒤에다가 하고요. 더하기 5배의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빼기 2와 빼기 4 해서 빼기 6은 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같은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치환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a라고 이렇게 치환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5a 빼기 6은 0.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고 봤더니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이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다 똑같겠지. 그래서 6 곱하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가 a 더하기 6, a 빼기 1는 0이니까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6이거나 a는 1이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다. 그럼 a를 이제 돌려줘야겠죠. a라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6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은 1. 요거 만족하는 새 x를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양변에 이제 x를 다시 곱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6x.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1은 x. 그래서 이 항에서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2개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제곱근로 풀든지 더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든지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 그걸 구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흐름대로 쭉 와서 결국은 근의 공식을 써서 무리수근 또는 허수근, 허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항의 개수가 짝수개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볼게요. 항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럼 정중앙은 요 녀석이거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개수들을 봤더니 제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대칭 형태네. 아, 그래서 이게 상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런데 얘는 x제곱으로 나눈다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이건 적지마. 3차, 2x 2차 빼기 3x 1차,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분의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개수가 똑같은 걸 묶어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수가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가 어디 있었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앞에 있는 애는 제곱이 있는데 뒤에 있는 애는 그냥 1차란 말이야. 분모가 1차. 그럼 모양을 뭔가 우리가 묶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식을 다시 한번 보자고. 식을 보니까 결국은 개수들이 대칭 형태로 있으니까 우리가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칭하고 거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특징은요. 마이너스 1의 특징은 홀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오고 짝수 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죠? 그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4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제곱은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뒤는 마이너스 3, 뒤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정확히는 부호들이 다 반대로 바뀌어서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는 0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이 녀석이 있으면 인수 정리에 따라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식 인수를 한번 꺼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이렇게 1차식 인수를 먼저 꺼낸 다음에
우리 1번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상반 반정식 풀이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인수였으니까 우리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나눗셈 해봅시다. 개수는 1, 2, 마 3, 마 3, 2, 1. 그래서 이 녀석을 x 플러스 1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쓰면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우리 fx라고 칭했으니까 좌변에 있는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몫이 여기 있죠, 그죠?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5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4차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들이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빼기 x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x 플러스 1 인수를 꺼냈으니까 이 녀석이 0이다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 실근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네요.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뒤에 있는 이 식, 이 녀석도 는 0이다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이제 4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이 4차 방정식을 가만히 봤더니 얘도 항이 5개죠, 그죠? 항이 5개인데 어떻게 됐냐면 정중앙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얘는 1, 얘는 1 대칭 형태, 얘도 1, 얘도 1 대칭 형태. 얘도 상반 방정식이구나.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또 x제곱으로 나눠서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보면 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는 0 이렇게 하면 제곱인 것과 분모의 제곱인 것 한 묶음, 그 다음에 1차인 것과 분모 1차인 것 한 묶음 이렇게 주면 되겠죠. 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0 이렇게 세워주면, 조금만 빨리 갈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아까 했던 대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같은 모양 빼기 했으니까 빼기 6 되겠죠. 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니까 치환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은 0, 3, 2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a 값은 2야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돌려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을 만족하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2를 만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양변에 x를 곱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각각 두 개 나오고, 아까 구했던 x는 마이너스 1 해까지 총 5개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같은 모양을 찾아낼 수 있도록 x제곱으로 나눈다인데, x제곱으로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대칭 형태로 있는 그 개수들이 묶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x제곱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풀이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큰 제목은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워요. 그때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는데, 연립한다라는 거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연립이라는 거는 동그라미만 치자. 여기 있네요. 묶는다가 연립한다예요. 묶었다. 그럼 왜 묶었을까? 묶여있는 모든 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묶는다예요. 그래서 어떤 해를 찾았어, 미지수 값을 찾았으면 그거는 묶여있는 모든 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이어야 해입니다.
묶었다는 의미가 연립이라는 얘기고 연립했다는 얘기는 모두 만족되는 해를 찾아야 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연립 방정식의 핵심, 연립 방정식의 핵심 이렇게 표현할게요. 핵심은 미지수를 개수를 줄이는 것. 이게 핵심이 되겠어요. 미지수 개수 줄이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 x랑 y라는 미지수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개수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빼거나 또는 개수들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더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했었죠. 그죠?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방법. 또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문자에다가 쇽 집어넣는, 즉 대입해서 문자를 줄여주는 대입법을 썼었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결국은 미지수를 줄여서 우리가 미지수 값이 얼마인지를 딱 찾아내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연습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많이 푸던 거니까. 묶어놨습니다. x 더하기 2y는 5, 2x 더하기 y는 1.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 겁나 길게 부르는데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1차라는 거는 여기 미지수 x든 y든 차수가 1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을 때 딱 풀이 방법이 보이죠? 뭐냐면 x든 y든 내가 관심 있는 문자에 대해서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되겠다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가감법 또는 대입법 이용하라 그랬는데 가감법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썼었죠. 예를 들면 y의 개수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아래 식에다가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를 곱해야겠죠.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2를 곱하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y, 2y가 똑같으니까 y의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빼게 되면 문자가 x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감법. 이거는 워낙에 많이 쓰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대입법이라는 게 뭐냐? 대입법은 이제 문자 하나를 정리를 해볼게요. 위의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좌변에 있는 2y를 우변으로 넘기면 x는 5 빼기 2y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x라는 문자와 5 빼기 2y라는 문자는 서로 같은 거야. 이니까 이렇게 정리한 녀석을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는, 대입하는 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럼 집어넣으면 2배의 x 대신 5 빼기 2y 더하기 y는 1 이렇게 정리하니까 미지수가 x가 없어지면서 y만 하나 남으니까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면 회 하나 딱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주어진 y 값에 다시 대입해서 x 찾는 거. 요건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하던 내용들이니까 아, 이런 거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저기는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중학교 때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미지수가 3개이면서 식 3개를 묶어놓은 역시나 이거를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3개라서 3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냐? 얘도 목표는 결국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개가 묶여 있으니까 얘네 둘 먼저 처리해서 문자 하나를 줄여요. 그럼 지금 뭐 당장 보이는 게 z와 마이너스 z가 보이니까 그대로 더하면 여기는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그대로 더하면 2x 더하기 y는 5라는 z가 없어진 xy의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도 우리 앞서서 z를 없앴으니까 밑에 두 식도 z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z 없어졌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두식, 이 녀석들은 전부 처음에 있던 세 연립 방정식 묶여있는 애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xy들이니까 역시나 또 연립의 관계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앞서서 풀었던 것처럼 더하거나 빼가지고 또 처리를 하면 미지수 하나 줄어들면서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y를 없앴어요. 그러면 x를 찾았으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y를 찾고, 그럼 x, y 두 개 찾았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식에 넣어서 z를 찾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는 중학교 버전에서 하던 거라 넘어갈게요. 이제 고등학교 버전은 차수가 올라갑니다. 미지수가 2개인 이번에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식 자체가 이제 2차 식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풀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연립이니까 미지수 줄이기. 자, 아래쪽에 뭐 구구절절 써놓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를 몸으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형태를 먼저 분석을 하자고요.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동안 보던 거군. 그런데 두 번째 묶여있는 식을 봤더니 x도 제곱해놨고 y도 제곱해놨어요. 차수가 2차로 높아졌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까 미지수 줄이기였으니까 목표가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y는 했으니까 x는이라고 정리할게요. 똑같은 방법이지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식은 아래쪽 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x 자리에 이거 몽땅 집어넣어도 성립해야겠어요. 따라서 아래쪽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예요. 이렇게 식이 미지수 x가 줄어들면서 y만 남게 됐네요.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y 제곱은 y 제곱이니까 뒤에 y 제곱까지 합해서 2y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 6y. 그 다음 상수항은 좌변은 9, 우변은 5가 이항돼서 플러스 4는 0. 이렇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양변을 2로 나눠서 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이니까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y값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 목표는 x, y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돌아가야겠죠. 그럼 어디까지 돌아가면 되겠니? 아까 x, y 관계식이 있었던 여기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를 표현할 때 이 녀석들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으로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의 형태랑 우리가 그동안 풀어둔 식의 형태랑 지금 변화된 식의 형태에서 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 x, y 1차를 묶어놓은 연립방정식은 x는 뭐, y는 뭐 딱 한 쌍 나오죠, 그죠? x는 뭐, y는 뭐 끝이야. 그런데 하나는 1차식인데 나머지 하나가 2차식이면 해 자체가 한 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쌍이 나오더라. 이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뒤에 뭘 해볼 거냐면 2차식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거든. 그럼 최종적으로는 두 개 묶었으니까 네 가지가 나올 거야. 네 쌍의 해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게 식이 좀 간단하니까요.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우리 그동안 풀어오던 2차 방정식 푸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차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썼던 방법을 해보려고 했더니 x는 또는 y는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식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구나. 그래서 또 인수분해가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니? 곱해서 마이너스 2y가 되는 걸 y랑 2y가 곱하면 2y 제곱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은 x 곱하기 x 할 거니까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한 게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xy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주고 위쪽에 플러스를 주면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곱해서 크로스해보면 플러스 xy,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y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xy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더하기 y와 x 빼기 2y로 돼서 는 0을 만족하도록 하는구나. 오,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 여기에서 해를 찾을 수 있죠. 뭐냐면 첫 번째 식인 x 더하기 y가 0이거나 두 번째 식인 x 빼기 2y가 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관계식은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y다. 두 번째는 x는 2y다. 이렇게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지. 얘는 뭐냐면 묶어놓은 연립방정식 첫 번째 식을 풀었을 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의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y 관계는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식도 만족을 하는 애들이어야 해요. 맞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도록 한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연립한다. x는 마이너스 y일 때랑 아래쪽 식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7이야.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어주고요.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연립 x는 2y일 때 아래쪽 식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7이야. 이걸 만족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야겠죠. 괜찮아요? 혹시 너무 빨라요? 서연아, 너무 빠르니? 괜찮아? 졸려? 그런 경향이 있죠? 재밌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요? 다 수업 시작했습니까, 학교? 쭉 해요?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좀 얼굴 좀 틀하고 그런 놀이하고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거? 마치 이 수업의 분위기와 같군요, 그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방법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7 이렇게 될 거니까 y제곱 없어지고 y제곱은 7이야.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이렇게 y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x를 찾아오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위의 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x라는 값을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돼야겠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x가 루트 7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어야 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는 루트 7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아래쪽 풀이 보다 보면 복부호 동순이라는 요 녀석이 있어요. 복부호 동순 여기도 있죠. 복부호 동순이라는 거는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 중복해서 써놨다. 방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한꺼번에 써놓은 걸 복부호라고 하는데 동순이라는 거는 같은 순서라는 거야. 같은 순서.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플러스가 왔으면 이 순서대로 x는 요 녀석을 쓰겠다는 얘기고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썼으면 이 순서대로 x는 대응하는 게 플러스야.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상을 이룬다라는 게 복부호 동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쪽으로 오면 부호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야겠죠. 왜냐하면 1번의 해가 첫 번째 관계식이 x는 마이너스 y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x는 2y를 만족합니다. 그럼 x 자리에 2y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4y제곱, 2y제곱, y제곱은 7. 그럼 좌변은 7y제곱이니까 y제곱은 1. 이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의 식으로 가서 x는 y의 2배니까 이번에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그것의 2배를 한 걸 하면 되겠죠. 그럼 부호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몇 개 나오는지를 잠깐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식에서 해가 하나, 둘. 두 번째 식에서도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 x 하나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 둘 이렇게 총 4가지의 해가 나온다고 2차를 연립했더니 4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지니까 해도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졸려? 5분만 쉽시다. 쉬어. 나 5분만 쉬었다 갈게.
잘 쉬었어요? 잠 좀 깼습니까? 아직? 더 쉬어, 그냥. 쭉 쉬어. (2분) 뒤에 시작할게요. 하지요. 잠도 조금 쉬겠죠? 자, 3번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이나 이럴 때 많이 응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라 저는 별수 하나를 달아놓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꼭 보시라는 거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왼쪽이든 뭐 오른쪽이든 빈 공간에다가 여기다 갑시다. 여기 빈 공간에다가 복습을 한 번만 더 할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이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제곱의 개수는 1이면서 알파 넣었을 때 0, 베타 넣었을 때 0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됐네요.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될 건데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x에 대한 1차까지 묶어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알파 베타가 두 근이었는데 그 두 근의 첫 번째 여기 이게 뭐였어요? 합. 두 근의 합. 여기 뒤에는 두 근의 곱.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왔었죠.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항상 1차의 개수 앞에 합이 들어오고 그 녀석의 앞은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겠고 상수항은 그 두 해의 곱으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뭐 1이랑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 1 더하기 2는 3이고 두 근의 곱은 2니까 제곱의 개수 1이다를 보고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두근의 합은 3이었으니까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차의 개수로 쓰고, 그다음에 상수항은 두근의 곱 그대로 쓰고 는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고 이제 여기 별표 친 내용들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정리 시간 드릴까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요. 위에 열심히 뭐 대칭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보고 아 이런 느낌의 내용이구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래쪽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에요. 자, xy를 두 근으로 갖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t에 대한 방정식은 이번에 미지수를 t로 보고 두 근을 아까 알파 베타로 봤던 걸 xy로 바꿔서 봤을 뿐이에요.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제곱의 개수가 1을 만족하는 걸 써봤더니 이렇게 된대. 아까 그대로 똑같죠, 그죠? 뭐냐면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1차의 개수로 사용하고 두 근의 곱을 상수항으로 사용한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양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립방정식인데 아까랑 뭐 비슷하죠, 그죠? x 더하기 y는 7, x 곱하기 y는 10.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어쨌든 우리는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y는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아래쪽에 있는 x 곱하기 y는 10을 만족해야 되니까 y 자리에 집어넣자. 그러면 x의 y 자리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10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는 10이 돼서 우변으로 모조리 이항하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은 0.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네요. 미지수 하나 줄였다,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2 곱하기 5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해는 x는 2이거나 x는 5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도 찾아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위에 있는 식으로 돌아가면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5다. 또는 x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y는 2다. 이렇게 해서 순서상으로 나타나면 2,5 또는 5,2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내용이고요. 이제 방금 적용했던 거 한번 봅시다. 모양을 봤더니 x 더하기 y, 두 개를 더하고 있네. 그 다음에 x 곱하기 y, 두 개를 곱하고 있네. 그래서 마치 얘네들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랑 y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다뤄오던 2차 방정식이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식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은 미지수인데 두 근으로 본다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x, y를 미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알파, 베타로 뒀던 것처럼 어떤 숫자로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미지수 t라고 놓고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있으니까 그것을 1차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지금 합이 7이니까 미지수 t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t제곱에 x 더하기 y가 7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1차의 개수로 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10이니까 곱한 걸 상수항으로 써서 는 0으로 하면 이것의 두 근이 x랑 y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7이라는 녀석은 x 더하기 y였고 10이라는 녀석은 x 곱하기 y였었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있고 곱이 있을 때 거꾸로 방금 여기 2차 방정식을 세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x, y를 찾는 거구나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2 곱하기 5니까 인수분해는 t 빼기 2, t 빼기 5는 0.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t는 2 또는 t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이 x, y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가 2가 되면 y는 5가 되겠고 두 번째 x가 5가 되면 y는 나머지 근인 2가 되겠죠. 그럼 아까 구한 해 2,5, 5,2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리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들은 전부 첫 번째 식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인수분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소개했던 이유는 이렇게 꼭 풀이를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풀이는 그렇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은 이것만 보고 갈게요. 방금 했던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2a 플러스 4.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a제곱 마이너스 4. 또 더하기와 곱하기가 되어 있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미지수를 t로 잡고 그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주자고요. 그럼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의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되어서 는 0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다. 이렇게 세워주면 문제가 거의 한 70%는 풀리는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근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뭐 실근은 실수인 근이니까 여기서 근은 결국은 x, y라서 x, y가 실수이구나. 실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아래처럼 세워놨는데 t를 구하면 그것이 곧 x, y 해드래. 그런데 얘네들이 실수니까 얘가 실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인지 중근인지 뭐 허근인지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 중복되는 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1차의 개수로 보면 2배가 되어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d로 가보겠습니다. 4분의 d는 1차 항 개수 절반의 제곱. 절반을 하면 a 더하기 2 그것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제곱, b' 제곱 빼기 ac니까 a는 1 생략, c는 a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0 이상, 즉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이거 전부 실수인 근이죠. 이거 정리하면 왼쪽에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a에 대한 범위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합과 곱이 있을 때 2차 방정식 식을 세우는 건 보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231번은 231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서 23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들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요. 아까 보기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막 적기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걸 어떻게 풀지. 첫 번째 식을 봤더니 1차식 하나와 그 다음에 2차식 하나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x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을 y 자리에 뿅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25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상수항이 1인데 우변에서 25가 2항 될 거니까 124는 0. 거의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122는 0. 그럼 여기서 x값 2개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위에 식에서 1차식이 있었으니까 x자리에 나온 방금 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y를 또 하나씩 찾아낼 수 있으니까 두 쌍의 해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건 아까 보기 푼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조금 전에 풀었던 건데 방법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x는 또는 y는으로 정리해서 아래쪽 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줄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서 다시 거꾸로 대입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면 보통 이제 t로 많이 잡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걸로 잡아도 괜찮아요. t제곱에 두근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을 1차의 개수로 두고 곱하기를 상수항으로 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것의 두 근이 x랑 y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방 풀리죠. 8은 4 곱하기 2에 마를 주면 되니까 여기서 해는 t가 4이거나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분이 xy라고 했으니까 x가 4면 y가 2가 될 거고 x가 2면 y가 4가 될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짧죠, 그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이런 유형들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풀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이 안 나면 우리 마플 교과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발전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09번 풀어보세요.
자, 509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연립방정식이 두 개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만족하는 xy가 또 이거도 만족한대요. 결국은 xy는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하는 네 개를 모두 만족하는 xy 값이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룰 이제 문자가 xy인데 그거 제외하고 a가 여기 들어있고 b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식의 첫 번째 거는 당장 사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xy는 결국은 이거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재편집을 하는 거야. 이는 조금 있어봐.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7을 만족하면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21을 만족하는 xy를 찾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4개를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 녀석은 x 더하기 y와 x 빼기 y의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1이야가 되겠네요. 와, 그러면 위에 있는 x 빼기 y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y 자리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뭐를 알아낼 수 있나요? x 더하기 y는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눴을 때 3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x 빼기 y가 마이너스 7이고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연립해서 x, y 각각 하나씩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더하면 2x가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를 하나 찾았고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5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조를 바꾸면서 묶어놓은 애들을 서로 바꾸면서 x, y 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 xy는 처음에 분석했듯이 첫 번째 있는 식과 여기 두 번째 있는 첫 번째 있는 식 모두 또 만족하는 값들이에요. 오, 만족하는 해니까 어떻게 돼야 되니? 해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ax제곱 4 더하기 y제곱 25는 얼마를 만족하니? 13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a는 3 이렇게 a를 찾을 수가 있고 b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전에 구한 x는 마이너스 2, y는 5가 네 식을 모두 만족하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식도 만족해야겠어요. x 더하기 2y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요. 2y는 10이겠네요. 이 녀석이 b가 되겠다. 따라서 b는 8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서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것부터 푼다. 그 해는 모두를 만족하니까 해 주어졌을 때 대입하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507번에 두 번째 푸는 거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507번에 두 번째 식은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4라서 이거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 식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x 더하기 y라는 식이 모양이 있으니까 얘를 모양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 단원에서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xy를 한 번만 해주면 플러스 xy가 됐었죠. 이게 13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오, 그러니까 x 더하기 y 자리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xy가 13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결론은 x 곱하기 y가 3이야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식인 x 더하기 y는 4고 방금 결론 도출한 x 곱하기 y가 3이야. 이렇게 하면 아까 다루던 그 모양이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첫 번째 식이 1차 식이니까 y는 4 빼기 x라고 해서 아래쪽 식 y 자리에 4 빼기 x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고 x를 얻어내면 다시 위의 식에 대입해서 y를 찾아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계산 과정이 상당히 조금은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설더라도 이거를 계속 풀어봐야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무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한 번씩 계속 해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활용인데, 활용은 결국은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것을 식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길이가 32cm인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정사각형 3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길이가 32라는 거는 이거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전부 길이가 32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넓이는 B의 넓이와 같다. 이쪽 넓이가 같대요. 그 말은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도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면 AB가 지금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AB의 한 변의 길이는 그림처럼 C의 한 변의 길이보다는 길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미지수로 둬야 될지 보이죠, 그죠? 둘레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해보면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또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둬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있지만 크기가 같은 아래쪽 AB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얘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 C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의 조건 때문에 X가 Y보다는 길어야 해요.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식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철사들의 전체 길이가 32cm라고 했거든. 그러면 둘레 한번 재봅시다. 요 녀석은 X가 4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얘도 X가 4개가 있는 거네요. 그럼 X가 8개가 있는 거겠다. 그죠? 에다가 그 다음에 C는 Y가 4개 있는 거니까 Y 4개를 합하면 전체 32cm야. 이런 식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2x 더하기 y는 8이야. 이렇게 식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아까 이 조건, 그 다음에 식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가의 내용은 이미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가 같다를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x가 y보다 커야 된다 써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가네요. 세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그럼 넓이는 여기 뭐 사각형 안에 써볼게요. a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제곱, b도 그러면 x제곱, c는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게 간단하다 그죠? 그래서 이 넓이의 합이 22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하나 더 있으니까 2x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22야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고 봤더니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2x 더하기 y는 8을 만족하면서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를 만족하는 xy를 찾되 처음에 있는 x가 y보다는 커야 돼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 xy가 한 변의 길이들이기 때문에 0이거나 또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계속 또 풀어오던 겁니다. y는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8 빼기 2x고 이 녀석을 아래쪽 식 y 자리에 뿅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2x제곱에 8 빼기 2x 전체 제곱은 22.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y도 한 쌍으로 2개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 x가 y보다 큰 걸 선택한다.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별점 문제가 없네. 하나만 하고 갈까요? 5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풀어보세요.
길이가 160cm인 철사가 있는데 자른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B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아, 그러면 두 개의 정사각형 둘레를 합해야 전체 철사 길이 160cm가 되겠구나.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의 합. 그러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넓이는 그것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이 되겠네요. 합이 850이다. 와, 식 세우면 1차식 하나와 2차식 하나 연립하는데 AB를 둘 때 문제에서 되게 친절하네요. A가 B보다 크다라고까지 줬어요. 그랬을 때 A를 찾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개념 문제랑 똑같네요. 그런데 160 철사를 잘 몰아서 뭘 만들었냐면 누구 만들었냐. 얘네 둘레는 그거 두개 더해서 나가고 잘 그리고 넓이하고 넓이 표현했었지. 그거 하고요. 이거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기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랑 결국은 또 똑같네요. 첫 번째 식 2차식, 두 번째 식도 2차식. 와, 이거 어떡하지? y는 또는 x는 정리가 잘 안 되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보이나요? x의 오른쪽 끝은
2y, y 곱하면 되는데 중간에 껴있는 녀석이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줘야 마이너스 3xy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빼기 2y와 x 빼기 y 해서 는 0을 만족하는 xy 관계가 되겠군.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입니다. 첫 번째 x 빼기 2y가 0인 그러면 x는 2y가 될 때 아래쪽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을 만족하는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고, 두 번째 x 빼기 y가 0인 이 녀석이에요. x 빼기 y가 0이면 x랑 y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x랑 y랑 같을 때 아래쪽식 연립되어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을 만족하는 이렇게 해를 찾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뭐예요? 또 대입이에요. 그래서 x자리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넣어볼게요. 제곱하면 4y제곱에다가 y제곱 더할 거니까 5y제곱은 10. 그래서 y제곱은 2.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xy 관계가 x는 y의 2배였으니까 x는 그것의 2배. 그러면 부호는 안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쌍의 해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자리에 y 넣으면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2y제곱이 되겠고 이것이 10이니까 y제곱은 5,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첫 번째 식이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그냥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y가 루트 5일 때 x도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x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또 두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2차 연립을 해놨더니 총 4개의 쌍의 해가 나오더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계속 여러분들 이제 발목을 잡을 거니까 이걸 제대로 해 놓으셔야겠어요. 자,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x 곱하기 y는 6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풀어본 기억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소개했던 어디 갔니? 이 녀석이랑 비슷하죠, 그죠? 모양 바꾸기만 잠깐 하면 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y는으로 정리해서 한번 집어넣어 봐야지.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럼 아래쪽 식을 가만히 봤더니 y는 양변을 x로 나눴을 때 x분의 6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야지. 넣어봤어. 그러면 x제곱에 y제곱 해야 되니까 x제곱분의 36 이것은 13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에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좀 그런데 양변에 x제곱을 곱했어. x 4제곱에 우변에 x제곱을 곱해서 좌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3x제곱에 그 다음에 36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4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짝수 차수에 거듭되는 형태를 보기차식이라고 했고 이건 방정식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상수항에 주목하자라고 했고 완전적으로 고치기로 했으니까 얘가 6 곱하기 6 이렇게 해보면 둘 다 마를 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x제곱 빼기 6의 전체 제곱을 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36까지 똑같고 곱한 것의 2배가 마이너스 12x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13x제곱이니까 한 번만 더 x제곱을 빼주면 똑같겠죠. 그래서 는 0 한 다음에 또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이건 적지 말라고 했어. x제곱 빼기 6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 이렇게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과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제로 이렇게 풀면 돼요. 안 풀리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미지수 줄이기 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지치잖아, 그지? 분모에 미지수 들어가 있고 4차까지 가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가자고 다시 돌아와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모양 변형을 통해서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를 하는 게 13이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xy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마이너스 12 이항에서 더하니까 25가 되겠죠. 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겠네요. x 더하기 y가 5거나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거나 이렇게 되겠어요. 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각각 묶어줬죠. 아까처럼 첫 번째 x 더하기 y가 5, x 더하기 y가 5일 때 아래쪽식 x 곱하기 y는 6을 만족하는 녀석이랑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일 때 x 곱하기 y가 6을 만족하는 녀석. 이렇게 두 번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합과 곱이 있으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은 0. 여기의 두근이 xy다. 아래쪽 식도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 여기의 두근이 xy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먼저 풀었던 방정식을 보면 이 녀석들이 맞나? 이 녀석들이 똑같나요? t제곱 힌트가 조금 다르네. 뭔가 계산 실수를 좀 했나 봐요. 6은 x, 다르구나. 여기는 x를 찾는 거고 아래쪽 식은 x, y를 둘 다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 변형을 해서 2차 방정식 세우는 것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제는 236페이지까지 세우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밴드 글 써드리면 댓글에 야자반 월요일에 오실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외에는 7시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